안녕하세요. Time to Back Running a Vector Representation of Time 논문 발표를 맡게 된 에임스랩 이지연입니다. 이 논문은 아카이브에 2019년에 게재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인트로덕션 부분입니다. 시간은 많은 분야에서 중요한 특성으로 정기적으로 샘플링된 싱크로너스일 수도 있고 다양한 시점에서 샘플링된 어싱크로너스일 수도 있는 이벤트를 포함합니다. 시간 정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최근 연구들은 새로운 아키텍처 설계에 집중해 왔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 기존 연구와는 다른 보완적인 접근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타임투백이라는 모델의 독립적인 벡터 표현을 통해 시간 표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모델과 문제에서 시간 개념을 타임투백 표현으로 대체를 하면 최종 모델의 성능이 향상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시간과 관련된 문제에서 입력은 IID 하지 않고 시간에 걸쳐 시퀀스 간의 의존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퀀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싱크로너스일 수도 있고 어싱크로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시간은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RNN이라고 불리는 순환신경망은 다양한 시퀀스 모델링 문제에서 좋은 결과를 달성했습니다. 대부분의 RNN 모델은 시간을 하나의 특징으로 취급하지 않고 보통 입력이 싱크로너스라고 가정합니다. 시간이 중요한 특징임이 알려졌을 때 종종 시간을 또 다른 입력 차원으로 추가해서 모델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RNN이 시간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문제에 적합한 피처를 직접 설계해서 RNN의 입력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피처 설계는 비용이 많이 들고 문제에 대한 도메인 지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최근 많은 연구들은 번거로운 피처 설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간 처리를 개선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최근 연구와 다르게 어떤 아키텍처든 잠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의 독립적인 시간의 벡터 표현을 제안합니다. 특히 시간이 벡터로 표현될 수 있는 학습 가능한 벡터 표현을 개발했고, 이는 여러 아키텍처와 결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타임투백이라고 부르고, 효과 검증을 위해서 여러 데이터셋과 다양한 아키텍처에서 실험을 했고, 시간 정보를 소비하는 다양한 문제와 아키텍처에서 타임투백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릴레이티드 워크 부분입니다. 시계열 분석에서 예측 모델링 알고리즘은 오랫동안 쓰였습니다. 이 알고리즘에는 과거 측정값의 일정 기간을 기반으로 시퀀스의 미래 측정값을 예측하는 오토 리그레시브 기법이 포함됩니다. 과거 측정값의 기간을 얼마나 길게 해야 하는지 항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히든 마커브 모델, 다이나믹 베이지안 네트워크, 다이나믹 컨디셔널 랜덤 필드와 같은 모델은 과거의 정보를 임의로 멀리까지 기억할 수 있는 유한한 메모리 역할을 하는 히든 스테이트를 사용합니다. 이 모델들은 RNN의 특수한 사례로 볼 수 있고 입력이 싱크로너스라고 가정하며 기본 프로세스가 시간에 대해 스테이셔너리라고 가정합니다. 어싱크로너스한 이벤트는 포화송, 콕스, 혹스 포인트 프로세스 같은 포인트 프로세스 및 연속 시간 정규화 플로우를 이용해서 직접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우시안 프로세스나 소프트 벡터 리그레션을 사용해서 임의의 시간 지점에서 보관 또는 예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자들의 목표는 새로운 시계열 분석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벡터 임베딩 형태의 시간 표현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형태는 다른 도메인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논문의 접근 방식은 임의의 시간 신호를 학습 가능한 주파수 집합으로 인코딩하는 시간 분해 기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행 연구의 뉴럴 디컴포지션에서 시계열 분석을 위해 시간의 1차원 신호를 여러 사인 함수와 선형 함수로 분해를 해 주어진 신호를 외삽 또는 보관하는 방법에서 영감을 받아서 시간의 1차원 신호를 구성 요소로 분해하는 대신에 시간 자체를 변환하고 그 결과를 시간 정보를 사용하는 모델에 입력합니다. 이 접근법은 1차원 신호의 회귀 작업에 적용될 때 선행 연구의 기법에 해당하지만 더 많은 모델에 입력될 수 있는 더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 됩니다. 뉴럴 네트워크를 사인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설계하는 것에 대한 논문들은 많습니다. 저자들은 사인 함수를 시간 변환에만 사용하고 네트워크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른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합니다. 또한 시간 자체를 또 다른 특징으로 간주하고 입력해 시간을 연결하는 기법도 있습니다. 선행 연구는 동적 그래프를 위한 이러한 접근법을 조사합니다.
이러한 모델들은 그들의 시간 특징 대신 타임투백을 입력에 연결해 저자들이 제안한 벡터 임베딩에 직접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연구들은 시간을 고려하는 새로운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제안합니다. 저자들은 타임투백이 이런 아키텍처 중 하나에서 어떻게 시간 정보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보이고 다른 아키텍처에서의 잠재성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백그라운드와 노테이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문자는 스칼라, 굵은 소문자는 벡터, 굵은 대문자는 매트릭스를 나타냅니다. 벡터 R의 i번째 요소는 Ri로 나타납니다. 두 벡터 R과 S가 주어졌을 때 R 세미콜론 S는 이들의 연결을 의미하고 R 헤드머드 S는 두 벡터의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을 나타냅니다. 시간의 스칼라 개념을 나타내는데 얇은 글자 타우를 사용하고 시간 특징의 벡터를 나타내는데 굵은 글자 타우를 사용합니다. LSTM, 즉 롱 숏텀 메모리는 시퀀스 모델링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RNN 아키텍처로 여겨집니다. 시간이 중요한 특징일 때 시간을 처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시간을 또 다른 특징으로 간주하거나 시간을 통해 일부 엔지니어링된 피처를 추출하고 이를 입력과 연결해서 LSTM 모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모델을 LSTM 플러스 T라고 부르도록 합니다. 시간을 처리하는 또 다른 방법은 LSTM의 공식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P4를 갖춘 LSTM 아키텍처에 시간 게이트를 추가해서 타임 LSTM이라는 공식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TLSTM1부터 3까지 세 가지 아키텍처를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타임투백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간을 표현할 때 저자들은 세 가지 중요한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로 주기적 및 비주기적 패턴을 모두 포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간 재조정, 즉 리스케일링에 대한 불변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모델과 결합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해야 합니다. 먼저 주기성과 관련해서 많은 상황에서 일부 이벤트는 주기적으로 발생합니다. 어떤 이벤트는 비주기적일 수도 있지만 특정 시점 이후에만 발생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높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기적 및 비주기적 패턴은 시간을 다른 특징과 구별하고 시간에 대한 더 나은 처리와 표현이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특히 주기적 및 비주기적 패턴을 포착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다양한 단위로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케일링에 대한 불변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특성을 가진 시간에 대한 표현인 타임투백을 제안합니다. 주어진 시간의 스칼라 값 타우에 대해 타우의 타임투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 크기 k 플러스 1의 벡터입니다. 아래 식을 보시면 여기서 t2백 타우 i는 t2백 타우의 i번째 요소이며 f는 주기적 활성화 함수이고 오메가 i와 파이 i는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입니다. 다양한 작업을 위해 벡터 표현이 널리 쓰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사용하면 여러 아키텍처에서 응용될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실험에서 f를 사인 함수로 선택했지만 다른 주기적 활성화 함수도 실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f가 사인인 경우에 i가 1부터 k까지인 경우에 대해서 오메가 i와 파이 i는 사인 함수의 프리퀀시와 퍼즈 시프트, 위상 이동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사인 오메가 i 타우 플러스 파이 i의 주기는 오메가 i분의 2파이이므로 타우와 타우 플러스 오메가 i분의 2파이에 대해 동일한 값을 가집니다. 따라서 사인 함수는 엔지니어링 없이 주기적인 동작을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메가가 7분의 2파이인 사인 함수 사인 오메가 타우 플러스 파이는 매 7일마다 반복되며 타우가 1단위라고 가정했을 때 주간 패턴을 모델링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또한 외삽에 대한 다른 기저 함수가 이상한 동작을 보일 수 있는 경우와 달리 사인 함수는 미래와 샘플 외 데이터에 대한 외삽에 대해 잘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선형항은 시간의 진행을 나타내고 시간에 의존하는 입력의 비주기적 패턴을 포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인 함수의 사용은 부분적으로 선행 연구의 포지셔널 인코딩에서 영감을 받아 사용되었습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위치는 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고 아이템은 그 시간에 일어나는 이벤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임투백은 사인 함수를 사용해서 이산적인 위치가 아닌 연속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타임투백의 사인 함수는 포지셔널 인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동작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타임투백을 모델 또는 모델의 게이트의 입력으로 제공하고 다른 벡터 표현에 더하는 대신에 이를 활용합니다. 포지셔널 인코딩과 달리 실험에서 타임투백의 사인 함수의 프리퀀시와 퍼즈 시프트를 학습하는 것이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실험과 결과 부분입니다. 저자들은 아래 5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첫 번째로, 타임투백이 시간에 대한 좋은 표현인가? 두 번째로, 타임투백이 다른 아키텍처에 사용돼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세 번째로, 사인 함수는 무엇을 학습하는가? 네 번째로, 아래식은 타임투백 공식이 알파로 리스케일링 된 공식인데 이게 주기적인 액티베이션 펑션 대신에 비주기적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해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인 주파수를 학습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은 이거를 프리의 사인 급수의 균일한 간격값 혹은 그 선행 연구의 포지셔널 인코딩에서 사용된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값 같이 고정된 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용한 데이터셋은 아래 6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합성 데이터셋입니다. 실험을 위해 만들어진 데이터셋으로 이 데이터셋의 입력은 1부터 365까지의 정수입니다. 입력 정수가 7의 배수일 때 클래스 1, 나머지일 때가 클래스 2입니다. 그리고 처음 75%는 훈련에 사용하고 마지막 25%는 테스트에 사용합니다. 이 데이터셋은 1일 수집 데이터에서 종종 발견되는 주기적 패턴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벤트 엠리스트 데이터셋입니다. 시퀀셜 엠리스트는 시퀀스 모델링 문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벤치마크입니다. 저자들은 이미지를 플래트닝하고 강도가 일정 임계값, 실험에서는 0.9를 사용했고요. 이 임계값보다 큰 픽셀의 위치를 기록해서 엠리스트의 순차적인 이벤트 기반 버전을 생성합니다. 이를 통해서 각 이미지는 증가하는 숫자의 배열로 표현됩니다. 이 값을 이벤트 시간으로 간주해서 이미지를 분류하는 데 사용합니다. 다른 시퀀스 모델링 작업처럼 이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목표는 엠리스트에서 최고의 성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입력이 오직 시간인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외부 변수를 최대한 제거해서 시간에 대한 다른 표현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MT-digits18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T-digits 음성 숫자 데이터셋의 오디오 스파이크를 64채널 2족 인공 달팽이관 센서로 기록한 것입니다. 각 샘플은 T, C, 튜플의 시퀀스이며 T는 시간, C는 해당 시간에 활성화된 주파수 채널의 인덱스를 나타냅니다. 라벨은 1에서 7개의 연결된 숫자 시퀀스이며 어휘는 11개의 숫자, 0부터 9까지와 5, 이렇게 11개의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주어진 활성 채널의 시퀀스를 기반으로 음성 숫자를 분류하는 것입니다. 저자들은 학습과 테스트를 위해 단일 숫자 샘플만 사용하는 축소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축소된 데이터셋은 총 2464개의 훈련 샘플과 2586개의 테스트 샘플을 포함합니다. 네 번째로 스택 오버플로우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스택 오버플로우 사용자가 획득한 배지와 배지 획득 시간에 대한 시퀀스를 포함합니다. 선행 연구에서 공개한 하위 집합을 사용했고 이 데이터셋은 약 6,000명의 사용자, 22개의 이벤트 유형인 배지, 약 48만 개의 이벤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사용자 U에 대해서 BUI1, TU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BUI는 배지 아이디고 TUI는 해당 배지를 획득한 시점이 됩니다. 이 시퀀스를 통해서 사용자가 다음에 획득할 배지를 예측하는 것이 이 작업의 목표입니다. 다섯 번째로 라스트 FM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라스트 FM 사용자의 음악 청취 기록을 포함합니다. 선행 연구에서 공개한 코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전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셋은 약 1000명의 사용자, 5000개의 이벤트 유형인 노래, 약 81만 9천 개의 이벤트를 포함합니다. 이 예측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스택 오버플로우 데이터셋과 유사하지만 동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트 유 라이크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사용자가 사이트 유 라이크 웹사이트에 게시한 항목과 그 시점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원래 데이터셋에는 약 8,000개의 샘플이 있습니다. 라스트FM과 동일한 처리 방식을 사용을 해서 약 1,600개의 시퀀스와 5,000개의 이벤트 유형인 논문, 약 36,000개의 이벤트를 선택했습니다. 다음으로 성과 측정 방법입니다.
분류 작업의 경우에는 올바르게 분류된 샘플의 백분율에 해당하는 정확도를 보고했고, 추천 작업의 경우에는 recall at Q와 MRR at Q를 보고합니다. 선행 연구를 따라 추천 목록을 생성하기 위해 K-1개의 이미 아이템을 샘플링하고 올바른 아이템을 샘플링된 목록에 추가해서 총 K개의 아이템을 가진 목록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모델은 이 K개의 아이템을 정렬합니다. 상위 10개의 추천만 고려하여 recall at Q는 올바른 아이템이 상위 Q 추천에 있는 추천 목록의 백분율을 나타냅니다. MRRQ는 올바른 아이템의 순위 역수의 평균을 나타내며 아이템이 상위 Q 추천에 없으면 역순위는 0으로 간주됩니다. lastfm과 citeyouLike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이 연구를 따라서 recall at 10과 MRR at 10을 보고하고 스택 오버플로우 경우에는 이벤트 유형이 Q를 10으로 했을 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recall at 3와 MRR을 보고합니다. 리밋은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LSTM 플러스 time to back과 LSTM 플러스 t를 비교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모든 데이터셋에서 시간을 time to back으로 대체하면 대부분의 경우 성능이 향상되고 절대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LSTM 플러스 time to back이 LSTM 플러스 t보다 일관되게 더 나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NT-DIGIT 18 데이터셋이 매우 긴 시퀀스를 포함하기 때문에 LSTM 플러스 t가 실패한다고 언급합니다. 타임투백을 통해 LSTM에 더 나은 특징을 제공하고 LSTM이 스스로 이러한 특징을 추출하도록 하는 대신에 타임투백은 LSTM을 더 잘 최적화해서 LSTM 플러스 t보다 더 높은 정확도와 낮은 분산을 제공합니다. NT-DIGIT 18 외에도 스택 오버플로우 데이터셋도 긴 시퀀스와 긴 시간 범위를 포함하고 있어서 두 데이터셋의 결과는 타임투백이 긴 시퀀스와 시간 범위를 가진 데이터셋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섹션을 통해서 타임투백이 시간의 효과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Q1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합니다. Q2 질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자들은 최근에 제안된 어싱크로너스 이벤트를 처리하는 강력한 모델인 TLSTM1과 TLSTM3의 타임투백을 통합했습니다. 이 두 아키텍처에서 타임투백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시간 개념 타우를 T2백 타우로 대체하고 타우에 곱해지는 벡터를 이에 맞게 행렬로 대처했습니다. 그림 2에서 lastfm과 citeyouLike에 대해 TLSTM1과 TLSTM3의 결과를 보면 시간 대신 타임투백을 사용하는 것이 두 아키텍처에서 모두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Q2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하게 됩니다. Q3를 답하기 위해서 합성 데이터셋에서 타임투백의 시간으로 데이 단위인 입력 정수를 사용하고 타임투백 위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사용해서 클래스를 예측하는 모델을 학습했습니다. 즉 클래스 중 하나의 확률은 타임투백 요소들의 가중합의 시그모이드입니다. 그림 3A에서는 가중치, 프리퀀시, 퍼즈 시프트가 데이터로부터 학습된 테스트셋에서의 일수에 대한 학습된 함수를 보여줍니다. 그림의 빨간 점은 7의 배수를 나타냅니다. 타임투백이 올바른 주기를 성공적으로 학습하고 7일마다 진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퍼즈 시프트는 7의 배수에 대한 모든 값이 신호의 양의 피크에 배치되도록 학습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실행에서 학습된 사인 함수의 프리퀀시와 퍼즈 시프트를 살펴본 결과 많은 경우 주요 사인 함수 중 하나의 프리퀀시가 약 7분의 2파이에 해당하는 값이고 퍼즈 시프트는 약 2분의 파이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7일마다 진동하고 7의 배수가 신호의 피크에 위치하도록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하도록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림 4는 한 번의 실행에 대한 초기값, 그리고 학습된 사인 프리퀀시를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가중치와 프리퀀시가 무작위 값이지만 훈련 후에는 필요한 주파수 7분의 2파이만 높은 가중치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델은 테스트셋의 예제를 완벽하게 분류하며 타임투백의 사인 함수를 사용해 주기적 패턴을 따르는 테스트셋에 대한 외삽과 샘플 외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벨에 노이즈를 추가해 일부 라벨을 뒤집어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시간 리스케일링에 대한 불변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입력을 2배로 늘렸고 많은 실행에서 주요 사인 함수 중 하나의 주파수가 약 2 곱하기 7분의 2파이, 즉 14분의 2파이임을 관찰했습니다.
이는 14일마다 진동하는 것으로 그림 3B에서 이때 학습된 신호의 조합을 보여줍니다. 4에 답하기 위해 이벤트 엠리스트 실험을 사인 함수 외에 액티베이션 함수를 사용할 때 어떻게 되는지 반복했습니다. 여기에는 시그모이드, 하이퍼볼릭 탄젠트, 렐루 같은 비주기적 함수와 모드, 트라이앵글 함수와 같은 주기적 활성화 함수를 포함했습니다. 타임 투백의 길이는 64 플러스 1, 즉 64개의 비선형 변환 유닛과 1개의 선형 변환 유닛으로 고정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주기적 활성화 함수가 비주기적 함수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비주기적 활성화 함수가 잘 작동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시간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시그모이드와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출력이 거의 변하지 않는 포화 상태가 되고 렐르는 0으로 수렴하거나 발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기적 활성화 함수 중에서는 사인 함수가 다른 두 함수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주기적 동작을 가진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할 때 사인 함수가 효과적인 것은 예측 가능한 일인데 이는 주기적 신호를 나타내는 잘 확립된 방법인 푸리에 급수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타임 투백의 출력을 주기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모델이 고려 중인 작업과 관련된 주기적 속성을 학습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고려 중인 시퀀스 모델의 첫 번째 층의 출력을 전개해서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임 투백 변환 후에 비선형 활성화를 적용하기 전 첫 번째 층의 출력은 다음과 같이 세타 곱하기 t 투백 타우의 형태를 가집니다. 여기서 세타는 각 요소가 세타 ij인 첫 번째 층 가중치 행렬입니다. 아래 식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서 k-1은 타임 투백 변환에 사용된 사인 함수의 개수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층은 시간 타우를 n개의 고유한 특징으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이 시그마 안에 들어있는 세타와 사인을 곱한 항, 선형항인 이 항은 비주기적 성분을 모델링할 수 있고 외삽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중된 사인 함수의 합, 이 시그마 텀 두 번째 항은 AI의 특징에 주기적 동작을 모델링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어트리뷰트 벡터의 각 구성 요소 AI는 서로 다른 프리퀀시를 가진 다양한 관련 신호에 달라붙어서 주기적 및 비주기적 부분을 모두 가진 고유한 시간적 속성을 나타냅니다. 사인 함수의 프리퀀시가 베이스 프리퀀시의 정수배일 때, 그리고 오메가 k 플러스 1이 0일 때, 이 함수는 실제 푸리에 신호를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절에서 보이듯이 프리퀀시를 학습하는 것이 더 나은 일반화를 가져옴을 보입니다. 푸리의 사인 급수에 따르면 모든 함수는 균일하게 간격이 있는 프리퀀시를 가진 사인 함수를 사용해 근사할 수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포지셔널 인코딩을 위해 사인 함수의 프리퀀시와 퍼즈 시프트를 학습하는 것이 프리퀀시를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값으로 고정하고 퍼즈 시프트를 0과 2분의 파이로 설정하는 것과 동일한 성능을 낸다고 언급합니다. 이건 타임 투백의 사인 프리퀀시와 퍼즈 시프트를 학습하는 것이 고정하는 것에 비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Q5를 답하기 위해 길이가 16 플러스 1인 타임 투백을 사용할 때 이벤트 엠리스트에서 세 가지 모델을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는 타임 투백 타우 n을 n이 16 이하일 때에 대해서 사인 16분의 2파이 n으로 고정을 합니다. 두 번째로 선행 연구의 포지셔널 인코딩에 따라 프리퀀시와 퍼즈 시프트를 고정합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로부터 프리퀀시와 퍼즈 시프트를 학습합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프리퀀시와 퍼즈 시프트를 고정하지 않고 학습하는 것이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인 함수를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사용할 때 주기적인 부분은 무시되고 단조롭게 증가 또는 감소하는 부분만 사용된다고 주장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들은 타임 투백을 사용할 때는 사인 함수의 주기성이 실제로 사용되고 이것이 타임 투백 효과의 핵심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이벤트 엠리스트에 대해 학습된 프리퀀시에 대한 통계치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프리퀀시는 0.05부터 0.95까지 있고 길이 0.1의 구간에 속하는 프리퀀시의 수를 셉니다. 이 그림에는 0.35와 0.85에서 두 개의 피크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 사인 함수에 입력되는 값이 최대 값이 784 이미지의 픽셀 수이기 때문에 이 두 프리퀀시를 가진 사인 함수는 각각 거의 44와 106번의 완전한 주기를 완료한다고 합니다.
이에 반면 학습된 가장 작은 주파수는 0.029로 이때는 거의 3.6번의 완전한 주기를 완료합니다. 이런 값은 모델이 단조롭게 증가 또는 감소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사인 함수의 주기성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네, 4절에서 타임투백을 설명할 때 시간에 대한 표현이 주기적 및 비주기적 패턴을 모두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임투백의 사인 함수는 주기적 패턴을 찾는 데 쓰일 수 있고 선형항은 비주기적 패턴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5.1절에서는 주기적 플러스 비주기적 패턴을 모두 포착하는 LSTM 플러스 타임투백 모델이 비주기적 패턴만 포착하는 LSTM 플러스 T 모델보다 더 나은 성능을 낸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주기적 패턴만 포착하는 것보다 주기적, 비주기적 패턴을 모두 포착하는 것이 더 나은 성능을 내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임투백에서 선형항을 제거했을 때 이벤트 엠리스트 실험을 반복했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이벤트 엠리스트의 경우에는 주기적 패턴을 포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래 그림은 사이트율 라이크에서 TLSTM3에 대해 유사한 실험을 했을 때 결과입니다. 이때는 주기적 패턴과 비주기적 패턴을 모두 포착하는 것이 주기적 패턴만 포착하는 것보다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실험은 또한 타임투백에서 선형항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과 퓨처워크 부분입니다. 싱크로너스 또는 어싱크로너스 이벤트 예측 작업에서 타임은 프로그레션, 피리오디시티, 스케일 같은 특정한 특성을 가진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나타내는 시간의 피처를 자동으로 학습하는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사인 함수와 선형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해서 시간에 대한 벡터 표현인 타임투백을 개발하고 여러 데이터셋과 다양한 작업에 걸쳐서 이 표현의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실험 대부분에서 타임투백은 결과를 향상시켰고 남은 실험에서도 성능이 저하되지 않았습니다. 사인 함수는 최적화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5.2절에서 몇 가지 사인 함수만 사용하는 실험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문제를 겪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자들은 이렇게 최적화를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에서는 강력한 모델인 LSTM 같은 모델과 사인 함수를 결합하거나 더 많은 사인 함수를 어, 사용하면 옵티마이제이션 복잡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웁니다. 이 가설에 대한 더 깊은 이론적인 분석과 더 나은 최적화 방법 개발은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